자, 사자 명예훼손죄를 봅니다. 자, 조문을 보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를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법조문에는 허위만 되어 있죠. 그렇죠? 진실한 사실은 없죠. 그래서 밑에 행위를 가보시면 진실 밑줄 그시고 X.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법조문 없습니다. 그래서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죄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쭉 내려와서 사례 한번 읽어볼까요? 갑은 최근에 사망한 대학 교수를 모함하기 위하여 생전에 그가 뇌물을 받았다는 신문을 게시했는데 확인 결과 진짜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죠. 그렇죠? 본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자, 판례 봅니다. 자, 시험도 한 두세 번 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사자 명예훼손죄의 보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보죠. 갑은 을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 했어요. 알았다고 했으니까 고의가 있는 거죠. 자, 을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공공연하게 이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이었고 주관적으로도 고의가 있기 때문에 본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판결로 찍어보시면 자, 알았다고 나와 있죠. 공공연하게 허위 동그라미 본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판례는 역사 드라마 밑줄 그시고 X. 드라마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서울 1945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제작비도 뭐 100억이 넘어갔던 당대에 그 제작비도 엄청나게 많이 쓰여진 그 드라마인데 여기 이 드라마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그 허위사실 적시가 있었어요. 근데 판례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드라마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주관적 요건으로서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되겠죠.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고의는 확정적이든 미필적 고의든 된다. 그쵸?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역시 마찬가지로 미필적 고의도 충분하고 이러한 논리는 사자 명예훼손죄도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자 명예훼손죄에서 고의도 미필적 고의면 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판례가 하나 있는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인 피고인 이분이 그 조현우 경찰청장일 거예요. 자, A 전 대통령이라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말하죠.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뭐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요 발언한 부분이 자, 피고인은 만난 지도 몇 번 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표 되어 있는 이란 내용이겠죠. 그대로 믿었다라고 했을 때 요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 그래서 죄가 된다는 판례인데 뭐 출제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두 가지 판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올라가서 착오가 있는데요. 자, 착오 한번 볼게요. 생존자를 사자로 오인했든 사자를 생존자로 오인했든 가운데 뭡니까? 자, 허위 사실을 적시했잖아요. 그러면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생존자를 사자로 오인했든 사자를 생존자로 오인했든 가운데가 뭡니까?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허위 사실일 때는 어떻게 오인하든 간에 죄가 되지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어떻게 오인하든지 간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원래는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노트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출제 비중도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싹 다 무시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대로 이 사실 적시가 허위라고 한다면 어떻게 오인했든지 간에 죄가 되는 것이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어떻게 오인했든지 간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과거에 사법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공무원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출판물로 가보죠. 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을 목적을 위하는 목적범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목적범이다. 이 목적이 없으면 309조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2항도 마찬가지예요. 2항도 비방을 요하는 목적범이죠. 자,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서 1항의 죄를 범하면 309조 1항이 되고 2항의 죄를 범하면 309조 2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자, 성격 읽었습니다. 그리고 객체에 나와 있죠. 사람의 명예다. 사자는 제외된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단.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이죠. 자, 기타 출판물로 되려면 밑에 무슨 정도의 효능과 기능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밑에 판에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사실상 출판물로서 유통 형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가진 인쇄물급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낱장이라든지 손으로 썼다든지 단순히 프린트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정도 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출판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럼 무죄냐? 그건 아닙니다. 그때는 307조로 가는 거예요. 자, 판례 보시면 자, 출판물로 보지 않았다는 판례들이죠. 세모 쳐볼까요? 7쪽, 그 다음에 2장, 10장, 낱장. 이것은 출판물로 보지를 않습니다. 자, 행위는 간접 정범도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기자 나와 있죠. 기자를 도구로 하여 그 허위 기사를 신문에 보도케 하였을 때 간접 정범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인데 밑에 판에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기자 동그란. 기자는 도구 된다고요. 자, 됐고, 그래서 이 기자가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실제로 기사를 게재를 했죠. 그렇죠? 이때 이 기자가 편집인에게 기사 자료의 제공 행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또 나와 있는 기자, 그렇죠? 까지는 도구가 될 수 있으나 그랬습니다. 끊고. 근데 기자에게 주는 것은 출판물 도구 될 수 있는데 기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있습니다. 관련성이 없는 사람. 일때는 출판물 관련된 도구가 안 되죠. 그렇죠? 이 사람은 도구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출판물의 명예훼손죄가 죄지지를 않는다. 밑에 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은 출판물 관련된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출판물 죄는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도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요 판례가 똑같은 사안입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판례가 하나 더 있어요. 판례가 하나 더 있는데 국회의원을 도구로 했을 때는 출판물 죄는 안 되지만 뭐는 되다? 허위사실 적시 요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07조 2항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거 경감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도구가 되는 사람 알아두시고 국회의원은 출판물 관련 도구는 되지 않지만 허위사실 적시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판례까지 같이 봐두시면 돼요. 나머지 눈팅 하시고요. 자, 밑에 판례 봅니다. 중요한 판례인데요. 309조 2항이 되려면 2항죄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309조 2항은 허위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그 허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라고 인식을 했을 때 309조 2항이 되는 것인데 객관적으로는 허위지만 주관적으로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쵸? 여기 나오죠.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2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1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는 1항으로 갈 수 있을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고의에 대한 인식은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죠. 자, 그 밑에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 비방할 목적은 공공이익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 같은 관계다. 그래서 만약 그 사실이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그럼 비방할 목적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요 사실관계를 알려면, 요 판결 요지를 알려면 사실관계를 읽어보는 것이 좋은데 쭉 읽어보시고 뭐 월간 중앙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5.18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뭐 관련 자료나 있으면 좀 신문에 뭐 잡지에 실을 테니 좀 조사해 좀 해봐라, 자료 좀 모아봐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친구가 자료를 모을 때 마땅한 사진이 없는 거야, 사진이. 그래서 사진을 찾다 좀 비슷한 사진을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69년도에 이제 흑산도에 이제 간첩이 투입되는데요. 그 간첩을 잡은 그 이제 우리나라 군인이죠. 국군인이 이제 간첩을 소탕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간첩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총살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간첩이 총 맞으면
죽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체 위에 이제 그 육군 그 뭡니까? 특수부대 그 군인들이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기념 촬영 찍은 거예요. 자, 그때 그 사진을 5.18 사진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 거기 간첩을 소탕시킨 그 특수부대 군 장병들은 영웅이잖아요. 영웅 사진을 5.18 그 광주 시민 학살을 한 그 부대원들로 둔갑시키면 그건 뭐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대법원 판례까지 소송이 걸려서 대법원 판례까지 간 사건인데, 즉 흑산도 대간첩 작전에 참가한 그 특수부대의 사진을 광주 현장으로 바뀌었다 했을 때 과연 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이 기자가 그래요. 아니다. 나는 그 사진을 쓴 건 맞긴 맞지만 당신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판례가 뭐라 하냐면 이런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었다 할지라도, 또 사람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을 해보면 그것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미뤄봤을 때 피해자는 특정되었다 볼 것이므로,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뭐다? 이름을 쓰지 않고 뭐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피해자는 특정되었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출판물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내용이죠. 판례도 대간첩 작전 지시 촬영 사진을 광주 민주화 운동 사진으로 바꾼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출판물 명예훼손죄 309조 2항의 죄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자, 관련 판례 볼게요. 자, 감사원에 근무하는 감사주사입니다. 6급인가요? 6급이죠. 자, 6급 공무원이 일일 감사 상황 보고서 일부를 변조했네요. 자,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했을 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지만, 그 밑에 가보면 여기도 감사원 나오죠. 감사원 공무원이 어떤 특혜 사건,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양심 선언이라는 제목 하에 이런 내용의 글을 적어 유포시켰다면, 이 부분은 위에 있는 판례와 비교되듯이 이런 양심 선언이라는 제목 하에 뿌린 것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보지만, 변조했다는 부분을 갖고 이제 기자회견을 한 부분은 비방할 목적이 있다 이렇게 비교하시고요. 자, 그 밑에 판례는 최신 판례인데 나오자마자 이 판례 출제가 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죠. 그 신상을 턴 거예요. 신상을 털었는데 이름, 얼굴 사진, 거주지, 직장명 등 이런 정보를,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그러면서 이런 글까지 게시한 것은 이러이러한 점을 미뤄봤을 때 비방할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5.18 사건입니다. 폭파 사건에 관련된 소설책을 쓴 것, 소설책을 쓴 부분은 비방할 목적으로 쓴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각종 댓글 사건이 있는데 요 시술 결과 있죠. 성형 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저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댓글을 그 왜 성형 관련된 그 사이트들 있잖아요. SNS라든지 그런 관련 사이트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고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 관계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도 마찬가지죠. 어느 학원이 좋냐 막 할 때, 누구 책이 좋냐라고 막 할 때 출판사들이든지 병원 그 학원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걔네들이 다 댓글 달아. 책 한 권 더 팔아먹고 강의 유광사 한 명 더 끌어오기 위해서 상대방 학원 비방하고 막 그런 것이 학원가도 늘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도 마찬가지죠. 그런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그 글을 포털 사이트에 올렸는데 누가 봤어? 그 병원이 본 거야. 그래서 자기네 병원을 까니까요. 이제 병원 측에서 이제 이 고객을 상대로 이제 댓글을 단 사람을 상대로 이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사건인데, 판례가 뭐라 하냐면 비방할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뭐다? 다수의 사용자들이 그 병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의 정보라든지 의견 제공이라고 하는 공익이 목적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목적이 있다면 비방할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죄다. 그번 판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시 불편사항을 후기로 남긴 부분도 마찬가지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이 올라오면 자기네 병원이라든지 자기네 학원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 문제점을 개선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해서 고소짓하고 하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학원들 같은 경우는 퇴출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수입 쇠고기입니다. 수입 쇠고기 유통, 판매 권장 정책, 정당성 여부를 문제 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했다 했을 때 요 부분에 대한 문제점 여부를 지금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매국적 행위다, 혈세다, 뒷돈머리 용돈이다 이런 모욕적인 언어를 쓴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런 부분, 이런 얘기는 농림부의 정책,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주된 동기나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역시 비방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공익성을 가지고 한 것이지 비방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위법성을 갑니다. 자,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비방을 목적이라는 것, 310절 때 설명드렸어요. 비방을 목적이라는 것과 공공의 이익은 상극관계입니다.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즉 비방을 목적이 있는 곳에는 공공이익이 없는 것이고 공공이익이 있는 곳에는 비방을 목적이 없다. 완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불순물들은 끼어있기 마련이기 때문에요. 한쪽이 크면 한쪽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자, 310조 역시 설명드렸죠. 310조 같은 경우는 307조 1항만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끊고 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치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랬을 때는 307조 1항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307조 1항으로 간다면 310조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이 판례가 잘 나와요. 자, 이 판례가 노트에 나와 있어요. 노트를 가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309조 출판물이잖아요. 309조는 비방을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비방을 목적이라는 것과 비방을 목적이 있다는 것과 비방을 목적이 없다는 말은 공공의 이익을 갖췄다는 말이잖아요. 그치? 자, 비방을 목적이 있을 때에는 보세요. 비방을 목적이 있을 때는 이것이 309조 1항으로 가거나 2항으로 갑니다. 근데 비방을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상극관계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는 이것이 비방을 목적이 있을 때도 진실과 허위로 나눠볼 수가 있고 비방을 목적이 없을 때도 진실과 허위로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 이거 말고 여기 진실한 사실일 때는 이것이 307조 1항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307조 1항이라고 하면 여기 공공이익이 구비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310조로 갈 수 있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됐어요? 자, 이런 취지하에서 판결 의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타제의 관계. 자,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18회에 걸쳐서 출판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다녔잖아요. 이게 하나 행위입니다. 이게 한 개 행위인데, 이것이 한 개 행위인데, 이 한 개의 행위가 명예도 훼손하게 되고 업무도 방해를 하게 되었다면 이게 상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예인들 생각하시면 돼요. 연예인들. 우리가 연예인들을 비방하잖아요. 출판물로. 그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기도 하고 그 연예인이 업무를 못하잖아요. 업무 방해도 되는 것이고 죄가는 두 가지가 되는 그런 판례입니다.